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어 해석하는 거 보고 있는데 주어가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주어 자체가 길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자체는 짧은데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붙어서 해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죠. 숫자 1인데 왜 2처럼 보이네? 1. 자, 그래서 주어가 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명사 구인 경우, 두 번째는 명사 절인 경우죠. 그 다음에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역시 형용사 절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요. 지난 시간에 요거 했고요. 오늘 요거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그래서 주어가 명사 구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부정사구, 동명사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사구, 동명사구. 그래서 해석은 이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로 이제 해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니까 뒤에 뭘 붙이라고? 조사 은는이가를 붙이라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어가 명사 절인 경우를 볼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랑 절의 차이가 뭐였어요? 일단 공통점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명사고 명사 절이 되겠죠. 차이라고 한다면 얘는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명사 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보면서 쟤 왜 생투냐, 왜 꼴값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래야 여러분들이 안 지루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사절이요. 다시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문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절은요, 다시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뭐냐? that,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whether. 자, 절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얘도 뒤에 주어 동사, 또 뒤에. 자,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는요, 얘는 주어가 동사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어. 근데 얘가 다시 요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이 표시를 왜 했냐면, 지금 이게 이제 명사절로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명사절로서 얘네들이 이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 다시 명사절. 결국엔 명사거든. 그러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얘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혹은 이제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서 뭘 보는 거야?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 역할을 하고 나면 이 주어에 해당하는 본동사가 다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본동사가 나올 텐데, 이 본동사랑 이 절에 껴있는 이 동사랑 약간 좀 착각의 여지가 있잖아. 그치? 두 개를 약간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동사는 그냥 이렇게 V 표시하고요, 이 절에 속한, 이 절에 깔려있는, 이 절에 깔려있는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절에 깔려있는 이 동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해석을 뭐라고 하면 돼? 다시 해석은요, 빨간색으로 씁니다.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입니다. 것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뭐뭐라는 것 혹은 뭐뭐라는 사실 이 정도인데 그냥 것만 기억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if는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whether도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요, 관계사절. 관계사절은 뭐 문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관계사절은 거의 대부분은 형용사절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명사절 역할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와심이라고 합니다. what 그 다음에 주어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뭐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해석은 얘는 뭐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동사하는 얘도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신 정확히 얘기하면 뭔가 다시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 내지는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이 정도에 가깝거든요. 근데 해석할 때는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 다 뭐만 것이라고 해도 돼. 대신 문법 문제 풀 때는 약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할 때는요, 그냥 둘 다 뭐만 것이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복합관계대명사예요. 복합관계대명사 ever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whatever, whichever, 뭐 whoever, 뭐 whomever 이 정도가 있는데 걔네들은 뜻이 뭐냐면 뒤에 이제 다시 주어 동사가 붙을 텐데 얘는 뜻이 그냥 든지라도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거든요. 든지라도. 그러니까 뭐 whatever 하면 뭐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이렇게 될 테고요. whoever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whatever you buy 하면은 무엇을 너가 이제 사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요, 뭐 여러 가지 있죠. when도 있고 why도 있고 뭐 where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WH로 시작하잖아. 그렇지? 물론 how도 있지만 how를 제한 나머지는 WH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WH로 쓸게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면 how도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얘는 그냥 그 의문사 뜻에 맞게끔 해석하면 되겠죠. 뭐 where이면은 뭐 어디라고 하면 되고 when이면 뭐 언제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y는 뭐 where라고 하면 되죠. how는 뭐 어떻게 해도 되고요. 방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절로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있잖아. 애들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주어 자리에 오는 거야. 주어 자리. 주어. 그럼 뒤에 뭐가 오겠어? 뒤에 이 주어에 동사가 오겠죠. 동사. 그걸 뭐라고 해? 분동사라고 합니다. 분동사. 자, 그래서요,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주어 요 뜻에 맞게끔 해석해주고요. 중간에 뭘 붙이면 돼? 조사 은는이가를 붙여주면 되겠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뭐 주어 동사인지 아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는 지금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일단 좀 한글 설명을 좀 볼까? 자, 주어가 명사절 형태. 자, 주어가 명사절인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접속사절, 관계사절, 의문사절. 밑줄 보세요. 접속사절, 관계사절, 의문사절. 자, 거기 밑에 다시 접속사절 보세요. 자, 접속사 중에서 다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that,
whether, if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that, whether, if 세 가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if절은 주어 자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f절은 명사절이니까 사실 이제 주목보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도 목적어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정확히 그것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동사의 목적어밖에 안 돼. 전치사의 목적어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사실은 지워줘야 되죠. 왜냐면 주어 자리는 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동글뱅이 치세요. 대절 동글뱅이. 자, 대절은 뜻이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밑쪽으로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겉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 겉. 네. 그래서 겉 동글뱅이 치세요. 겉. 해석할 때는 그냥 겉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ether는 동글뱅이 치고요. 인지 아닌지로 해석. 인지 아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접속사절은 3인칭 단수 취급함으로 뒤에 나온 본동사는 밑줄 그으세요. 본동사는 단수동사를 써야 된다. 자, 요 본동사 뭐 써야 된다라고? 단수동사 써야 된다라고요. 왜? 얘네들이 3인칭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3인칭이죠. 얘네들이 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 1인칭, 2인칭은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복수가 될 이유도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단수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that we won the 다시요. that we won the match.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that은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 다음에 조사 뭐 붙여? 뭐 은근히가 그중에 뭐 얼린 거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surprised 얘가 동사가 되겠죠. 뜻이 뭐야? 놀라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굴 놀라게 했어? everyone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자, surprise 뜻이 뭐다라고? 놀라게 하다입니다. 놀라게 하다. 놀라다가 아닙니다. surprise 다시 뭐라고? 놀라게 하다입니다. 놀라다 절대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whether he can get a better job까지 끊어볼까?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번에는 whether절이 주어 자리에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뜻이 뭐다라고? 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걔가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에 조사 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더 좋은 직업을 왜 이래? 그가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not certain이니까 확실치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가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치 않다, 확실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절 보세요. 자, 관계사 중에 명사절을 이끄는 것은 what과 복합관계대명사 ever이 있는데요. 자, what절은 동글뱅이. 자, 뜻 뭐다라고? 뭐뭐 한 것. 그 다음에 뭐뭐 한 일, 뭐뭐 한 모습까지 밑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유연하게 하고자 하면 요거 세 개 다 알아둬야 됩니다. 뭐뭐 한 것, 뭐뭐 한 일, 뭐뭐 한 모습 셋 다 알아두셔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요 처음에 뭐뭐 한 것 하고 가로치고 들이라고 써있잖아. 뭐뭐 한 것도 되지만 뭐뭐 한 것들도 된다는 소리거든. 선생님 그러면요 뭐뭐 한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요 그러면은 걔는 복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에 복수 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뭐한 것들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면 뒤에 당연히 복수 동사를 써야 돼요. 선생님 근데요 걔가 뭐한 것인지 뭐한 것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써있는 거 똑같이 what인데 그건 어떻게 알아? 문맥으로 파악해야죠. 문맥. 지금 우리는 이제 단순히 문장 하나만 해석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는 거잖아. 여러 가지 문장이 들어가 있는 지문을 보는 거잖아. 그 지문 속에서 앞뒤 문장의 그 문맥을 통해서 얘가 뭐한 것인지 뭐한 것들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럼 얘 만약에 문법 문제에 나오면요 되게 어렵겠네요. 이게 뭐 문맥을 파악해서 이게 단순히 복순이 파악해야 뭐 단순한지 복순한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법 문제로 나오면 그렇겠죠. 네,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방금 얘기했잖아. 난이도가 올라간다, 어렵다. 그래서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알아두긴 알아둬야 돼요. 네. 근데 얘를 제한 나머지는 어쨌든 다 3인칭 단수칙 하기 때문에 얘를 제한 나머지는 그냥 단수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er 동글뱅이 치고요. ever는 뭐뭐든지라도 정도로 해서 밑줄 긋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보시면요. 문장의 본동사는 단수동사의 형태로 주로 쓰지만 자, 왓절이 뭐만 것들로 해석이 되면 복수동사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예문 보면요. What she likes best for breakfast.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주어져 끊어봅시다. 네, 그래서 그녀가 아침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팬케이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whoever wants the map. 자, 이때 whoever wants the map 어떻게 해석해?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 지도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can take it.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누구든지 왜 이러지?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 지도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근데 선생님 방금 선생님 해석할 때 조사를 안 넣으셨는데요. 선생님 조사 넣어서 해석하라면서요. 제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연성이 필요해. 여기다가 조사를 넣으려고 하면 이게 잘 해석이 안 되잖아. 누구든지 그 지도를 원하는 사람은 되네? 누구든지 그 지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갖고 왔을 때 되네요. 왜 되지? 되긴 되는데 살짝 좀 어색하지 않니? 누구든지 그 지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다? 아닌가? 아니 말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처음 한 해석 있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 지도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니? 아니 말고.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엔 뭐냐면 유연성이 중요한 것, 유연성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으면 안 넣으면 되죠. 그게 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유연성이야. 제가 말한 유연성은 최대한 한국어스럽게 해석하자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국어스럽게 해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막 외계어처럼 해석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의문사절인데, 자, 의문사절 설명 보세요. 자, 의문사절의 해석은 각각의 의문사 뜻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when이면 언제, why면 왜, how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뜻에 맞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장의 본동사는 역시 단수동사를 사용합니다. 미쳐졌고요. 자, 의문사절은 간접 의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간접 의문은 단순히 하나의 명사절임을 기억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의문사가 들어갔으니까 의문사절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접 의문. 의문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간접 의문문입니다. 들어보셨죠? 간접 의문문. 예, 간접 의문문. 근데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은 생각해보면은 약간 조금 모순덩어리야. 왜냐면 일단은 문장이 아니잖아. 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을 붙였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서문. 그건 문장이잖아. 그치? 부정문. 그것도 문장이죠. 그쵸? 예. 근데 간접 의문문은 문장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하나의 하나의 명사일 뿐이야. 명사. 이게 그냥 하나의 단순히 명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의문문이야? 문장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명사. 예를 들어서 이 분필 얘도 명사죠. 근데 얘 보고 너 의문문이냐? 라고 할 수 있어? 없잖아요. 얘 명사인데 얘한테 의문문이냐? 할 수 없잖아. 그치? 명사인데 어떻게 의문문이 돼? 그냥 단순히 하나의 명사일 뿐인데. 간접 의문문도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의 명사일 뿐이야. 의문문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간접 의문이라는 말을 섞지 말자. 그냥 단순히 하나의 명사일 뿐이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세요. 자, why he left the country 여기까지 하나의 주어, 하나의 응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가 그 나라를 떠났는지가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니면 why는 이유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라를 떠난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how는요 어떻게 혹은 방법 둘 다 되거든요. 적어주세요. 어떻게도 되고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communicate with customers.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끊어보세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직원들이 customers 그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되고요. 어떻게 스태프들이 직원들이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지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가 어떻다라는 게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다시요. 다시 왜 이래? 직원들과 고객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혹은 어떻게 스태프들이 고객들과 소통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태프는 참고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집합명사라고 하나 제가 사실은 문법 용어 중에서 이제 집합명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질명사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안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외우고 있냐면 외워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합명사, 뭐 물질명사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어 뭐 문법 전공할 사람들이나 근데 난 전공 나는 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전공을 했던 나도 몰라도 되는 말이야. 집합명사, 물질명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앞으로 집합명사, 물질명사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푼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예. 근데 하물며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알 필요 있을까? 없죠. 여러분들이야 뭐 영어 문법이란 건 그냥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하나잖아. 여러 과목 중에 하나도 아니다. 여러 과목 중 하나인 영어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은 몰라도 됩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몰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영어 선생 너 영어 선생이라는 놈이 그런 것도 모르냐? 알 필요 없으니까 모르고 있는 것 뿐이야. 알 필요 있는 거 당연히 다 외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스태프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단수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스태프들 전체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계속 스태프들, 직원들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9문장이 있는데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시간이 제가 계속 얘기한 건데 최대한 이제 짧게 끊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도 사실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거든 다. 어쨌거나.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참을게요. 그건 참을게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뒤에 9문장 있는데 요거 해석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잠깐 멈추고 9문장 해석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스탑. 멈췄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20분씩 끊는다고 하면서 한 30분, 40분 되겠네. 자, 일단 얘가 동사고요. 자, 주어 자리에 대절이 왔네요. 접속사절. 그죠? 네, 그래서 해서 그냥 것 이런 거 하면 된다고 했죠. 정확히는 사실 뭐뭐라는 건 뭐뭐라는 사실인데 그냥 것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해석할 때는 큰 문제 없고요. 문법 문제 풀 때는 웬만해서 뭐뭐라는 건 뭐뭐라는 사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헷갈리잖아. 이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다시요. 취소하겠습니다. 네, 것 기억하세요. 것 죄송합니다. 것. 자, 일부 유기체들이 생명체죠. 일부 생명체들이
유기체도 되고 생물체도 됩니다. 일부 생물들이 자연에서 반드시 굶주려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유감스럽고 그리고 슬픈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슬픈 일입니다. 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석의 유연성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됐죠. 접속사절이 주어 자리에 왔네요. 그래서 얘가 본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vegetarians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말로 뭐냐 그 채식주의자들이 자, 그 다음에 have trouble ing 이 표현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베지테리언들이 그 채식주의자들이 자 적절한 혹은 적당한 단백질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입니다. 한 가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요 가장 큰 오해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한 가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직독직해 하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치? 가장 큰 오해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보다 한 가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직독직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whether절이 왔네요. whether 역시 접속사절이었죠. 그래서 뜻이 인지 아닌지야. 자, 정보인데 coming and going 이때 ing 분사예요. 앞에 있는 information 꾸며주는 이것도 뒤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조금 더 쉽게 오가는이라고 하면 되겠지. 오가는 정보들이 이걸 또 오는 그리고 가는 정보들 이러면 인생이 피곤해져. 그 한국어스럽지가 않잖아, 그지? 오는 그리고 가는 정보들 이게 뭐 한국어스럽나? 그지? 오가는 정보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인포메이션 참고로 얘도 그 저기 뭐야 얘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정보도 되고 정보들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정보들이라고 해석이 돼도 정보들이라고 할 때도 그냥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정보들이 죄송합니다. 끝낸 게 여기까지입니다. 왜 정신이 없냐. 얘가 본동사죠. 오가는 정보들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어디에서? 인터넷 상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챌린지하면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도전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이거 문제점, 문제라는 뜻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요. 오가는 정보들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도 whether절이 주어 자리에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주어 시키네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지금 수동의 형태가 왔죠. BPP. 그래서 이제 핵 에너지가 자 다시 한번 whether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주어 동사가 딸려오잖아. 그게 얘고요. 그게 얘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본동사입니다. 얘가 본동사 혹은 뭐 정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의 주어, 문장 자체의 동사, 얘를 본동사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얘고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얘잖아. 그래서 얘를 본동사 혹은 정동사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이 provide는 뭐야? 이 whether절에 껴있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껴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동사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설마 이 정도 뭐 이해 못하면 그건 다시 그 5층으로 가세요. 5층에 뭐가 있냐면 예비중 즉 초딩 애들이 있습니다. 초딩. 자, 그래서 핵 에너지가 이익을 주는지 혹은 해로움을 주는지 자 누구한테? 사회한테. 자 사회에게
자, 핵 에너지가 그 이로움을 주는지 혹은 해로움을 주는지, 자, 그것은 어떻다는 얘기야? 쉽게 답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요. 핵 에너지가 이로움을 주는지 혹은 해로움을 주는지 사회에, 그건 뭐다라는 얘기야? 쉽게 답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방금 여기다가 이제 그건이라는 말 살짝 넣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직접직히 하는 팁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번에는 왓절이 주어 자리에 왔네요. 그죠? 해석 역시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자, 입니다. 뭐입니다? 언제 그 지식을 적용하는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교과서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언제 그 지식을 적용하는지입니다. 언제 그 지식을 적용하는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 그래서 의문사적 부정사, 얘도 이제 하나의 명사 칠게요. 명사 구조. 자,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지금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역시 왓절이 주어 자리에 왔고요. 주어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왓 다음에 주어가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이번엔 지금 주어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동사가 온 거지. 그 다음에 본동사 다시 한번 얘가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 interest인데 흥미를 유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의 흥미를 가장 유발하는 것은, 이때 선생님 뭐에 대해서잖아요. 유연성. 그 집에서 나의 흥미를 가장 유발하는 것은 그 멋진 정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이번에는 의문사가 주어였네. 그치? 의문사는 그냥 그 뜻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될지가 있는 이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니면 뭐 그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도 되겠죠. 선생님 오후가 에게는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외워야 돼요. 뜻이 너무 많은데요. 가 아니라 유연성. 자,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면 조금 더 직독직히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를 무조건 의라고 할 필요 없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오브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번에는 주어가 역시 의문사절이죠. 자,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에 landed 착륙했는지가 has got been reported. 여기까지가 동사로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완료 수동의 형태입니다. 그죠? have 플러스 pp, 이게 완료잖아. 그치? 동시에 be, pp니까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보통 뭐뭐 해왔다, 뭐 했다, 아니면 뭐만 상태이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어디에 그 비행기가 착륙했는지 그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여기 그게라고 잠깐 이렇게 퀴임새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저의 직독직히 하는 방법. 다시, 어디에 이제 그 비행기가 착륙했는지 그게 이제 뭐 아직 보도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건데 사실 뭐 안 넣어도 되긴 한데, 저는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야 뭔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편.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마지막 9번이다. 드디어 마지막 9번. 자, 9번에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how는 어떻게도 되고 방법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너가 너를 그리는지, 혹은 너가 너를 그리는 방법이 뭐 이렇게도 되겠죠.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많은 것들을 뭐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 그림을 그리다는데 이거 해석 안 했잖아요. 그림을 그리다나 그게 그거잖아. 그치? 굳이 일일이 모든 단어 넣어서 해석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그렇다고 해서 뭐 단어를 뭐 한 문장이 10단어 있는데 한 5개, 6개 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